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린날 아침입니다. 6시 29분인데 간밤에 여러분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해서 한국도 작전 동참해라. 트럼프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안 그래도 뉴욕 증시도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내일 시장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광통신은 공교롭게도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당장 아침부터 팔아야 될지 아니면 빠지는 거 보고 기다렸다 사야 될지 여러분 오늘 대응 전략을 박 대표가 확실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을 보시면요. 여러분 최근에 차트상에서 15,000원대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행보를 했습니다. 박스가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확실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20,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시장에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리스크가 터진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대한광통신을 보시면은요. 왼쪽 상단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250일 기준 30배가 올랐는데 위에서 19% 많이 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조정이 있고요.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은 빠져도 사도 됩니다. 하락하면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기준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입니다. 아슬아슬하죠. 대한광통신이 잘못하면 하락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미 진입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물량을 털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18,000원 넘었다가 밀렸습니다. 왜? 올라가는 대로 세력이 물량을 때렸다는 얘기죠.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추매를 해야 되느냐? 팔고 나와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여러분. 수급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대한광통신 수급 보시면요. 먼저 대주주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 합치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지분이 얼마 안 돼요. 둘이 합치면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도대체 누가 들고 있는 것이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봉을 보면요. 거의 5, 6년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은 다 털렸습니다. 갖고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개인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종목 회의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5개 증권사 직원들.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슈퍼개미가 매집을 해놨는데 새롭게 들어와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결국 대박이 터졌죠. 그러면은 최근에 기간외적인 수급은 어떨까요? 최근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얘네 사는 것들은 여러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 매물을 밑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매집의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올려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어제 급등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매도 때문입니다. 15,000원대 고매도 때렸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쇼커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퀴즈가 들어왔어요. 강제 상한이 들어온 거죠. 주식도 샀다가 빠지면 손절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15,000원대 때렸는데 17,000원 같습니다. 상한이 들어온 거죠. 먼저 외국인들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매도는 거의 일단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공매 세력들 숏커버가 스퀴즈를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숏커버나 스퀴즈는 다른 게 있습니다. 숏커버는 그냥 상한이지만 스퀴즈는 강제 상한입니다. 일종의 손절매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시장가로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강제 상한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죠. 예전에 급등이 나왔다 급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쇼커버가 들어옵니다. 상한하려고. 근데 쇼커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숏 스퀴즈가 들어왔어. 강제 상한이 들어왔습니다. 시장가로 산 거죠.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강제 상한은 이렇게 후유증을 남깁니다. 한번 올라갔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격을 좁히는 가격 조정과 더불어 고매도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다시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매도해야 됩니다. 왜? 숏 스퀴즈는 당연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퀴즈가 나온다면
급락에 대비해야 되고 공매도 때문에 밑으로 빠졌다면 그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광통신 내일부터는 100% 들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50%를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르무즈 피격으로 전체 시장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한광통신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 어떤 신호 패턴에서 움직이고 예상 매매 타점은 어디며 히든 종목은 어떤 게 될지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까지 박 대표가 공유해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한광통신 수급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이버 검색상에 있는 종목을 가끔 보는데요. 핫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대한광통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허하고 ROE가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종목에 대우건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실적이 별로 안 좋고 괜히 주가만 올랐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물론 주식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되게 중요하죠. 일종의 포모의 심리입니다. 대우건설은 중동재건, 대한광통신은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코이런트와 루멘텀에 투자하면서 그거를 이슈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주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중동재건, 엔비디아 투자, 대한광통신에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회사에다 투자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된 것뿐이에요. 기대감이 되게 큰 거죠. 근데 기대감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30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호르무즈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급락했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광소묘 가격을 밀어 올린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귤이는 안 됩니다. 광소묘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 수준 안 했지만 일단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TF 수익률이 떨어졌다. 광통신주도 광속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적자 기업입니다. 테마주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심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4,700% 폭등, AI가 띄웠다. 닷컴 버블 악몽. 제가 닷컴 버블 때 초년병이었습니다. 증권사 대리였어요. 근데 닷컴 버블 이게 뭐죠, 여러분? 닷컴만 붙으면 주식이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때 알란 그린스팬이 뭐라 그랬냐면 연방은행 총재가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미쳤다는 건데 그러고도 3년을 더 올랐습니다. 비슷하죠, 그거랑.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성호전자, 광통신, 루멘텀, 코이런트 이 두 회사에다가 엔비디아에서 12조를 투자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주라는 게 중요하겠죠? 수주가 없습니다, 아직은. AI 수혜주, 실적 캐리 부담 맞습니다. 대우건설이나 대한광통신이나 적자 기업입니다.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근데 30배가 올랐습니다. 설명이 안 되겠죠. 하지만 주식은 수치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크면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신호를 빛으로 AI 필수 인프라를 꼽혔다. AI 필수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다. AI 필수 인프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그리고 로봇,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SMR 이런 게 있습니다. 필수 인프라. 젠슨항의 표현에 따르면 AI 칩은 슈퍼카입니다. 슈퍼카가 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해요. AI 칩이 슈퍼카라면 광통신은 도로입니다. 16차선 도로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달립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야 됩니다. 필수 요소죠. 근데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분을 1%나 줄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팔았을까? 적자 기업이 당연히 주가가 올랐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 구조가 나오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광섬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GPU에 있는 정보를 빠르고 강하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광신호로 보낸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요소죠. 광섬유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ETF 관련 설정도 많았는데 최근에 급락을 했죠. 세 번째, AI 버블, 닷컴 버블과 비슷합니다.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슈퍼카와 도로 비율을 드렸습니다. 젠슨왕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비중을 줄였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갔습니다. 30배가 올랐어요. 바닥에서. 근데 일단 광섬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 수주 다 안 좋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죠. 이격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대로 올라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요. 말도 못하게 올랐죠. 이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PB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방배동이나 서초동에서 제가 PB를 했는데 H사에서 올라갈 때 고객들은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올라간 이유 궁금해하지 않아요. 팔 생각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20-30% 빠지죠. 강통신처럼. 난리가 납니다.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뭐 하는 X냐? 저기들이 전화 안 받은 거잖아요. 개인들은 이거를 다 먹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면 바닥이고 내가 팔면 꼭대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22,000원 갔다가 빠지니까 팔까요 말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는 정리하시려고 그랬더니 그때 가격이 20,000원대 19,000원대였는데 22,000원 갔던 걸 아까워서 어떻게 파네요. 그분은 다시 22,000원 가도 죽어도 못 팝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개인들 절대로 그래서 돈 못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은요.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서 팝니다. 욕심 때문에. 잘라 먹을 줄도 알아야죠. 안 되겠다 싶으면. 아시겠습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죠. 이 기간 동안 슈퍼 개미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잭팟이 터진 거죠. 바닥에서. 7년에서 8년 매집하고 바닥에서 30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광통신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호르무즈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밑으로 하향할지 올라갈지, 박스를 뚫었는데 올라갈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입니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 신호와 패턴, 어떤 매매 타점, 예상 매매 타점, 히든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의 광통신 관련 대응 전략 자료, 오늘 휴일에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안하고 알려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광통신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돼요. 7시도 안 됐는데 저 벌써 44분이 대기 중이십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종목명이랑 가격만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나갑니다. 3158에 8575 문자로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여러분 불장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새로운 리포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10-3158에 8575 사모펀드 리포트입니다. 3호라 보내시면 됩니다. 박 대표의 전 직장입니다. 한미반도체는 HPSP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히든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매집이 시작 안 됐거나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반도체 아닙니다. 하반기 새로운 주도주를 얘네들이 발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최소 수익률은 50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라고 광통신에 물리신 분들, 손절하신 분들 히든 종목이 포함된 사모펀드 리포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 선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통신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대안 리포트가 있고요. 승인, 저랑 동행하시면서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그 다음에 대안은 문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사모펀드 리포트 3호라 보내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히든 종목 잊지 마시고 선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안녕이라고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피격이 됐어요. 잘못하면 우리나라 트럼프 말대로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박스를 올려놨는데 내일 아침 박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그대로 갈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00% 들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50%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스 구간이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내려가면 여러분 대응 안 됩니다. 대응 전략 박 대표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모든 정보, 타점, 그 다음에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립니다.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 이미 고점에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설령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 세력들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때렸을 때 여러분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될지 수급의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기술적 신호와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로스컷을 할지 아니면 매수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그 다음에 문자 신호까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돈 많이 버시라고 새로운 리포트입니다. 전혀 공개 안 되는 리포트예요, 이거는요. 사모펀드는 50여 년으로 구성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리포트도 공유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옛날 직장이라서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들어가 있는 히든 종목 잊지 마시고 내일 오히려 빠진 기회가 되겠죠? 선침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무라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자료 꼭 받아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선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일단 대한광통신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빠르고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주봉에도 나오죠.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30% 정도 하락,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과연 내일 반등 나왔던 거 그대로 토해내고 빠질지, 오히려 반등이 매도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라올지.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보면은요 이렇게 갑자기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매집하는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저가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안 파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때리다가 안 되니까 쇼커버가 스퀴즈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구간 매수까지 가잖아요. 구간 매수 들어오고 스퀴즈 들어오면 정고점 뚫고 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매집 세력들도 급하니까 위로 삽니다. 그리고 공매 세력들도 때려도 안 내려가니까 스퀴즈가 들어와요. 구간 매수 플러스 스퀴즈는 여러분 정고 돌파합니다. 바로 3만 원 넘어가요. 내일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뺐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일 급등이 나오면 한번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의 변화를 미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신호와 패턴, 이런 모든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 박 대표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그리고 문자, 대안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일이 여러분한테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폭이 그만큼 컸던 종목이 겨우 머리를 들었는데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박스를 겨우 탈출했잖아요. 대한광통신 호르무즈협 티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관련이 있다 없다를 보다 전체 시장이 빠지면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빠지는 게 손절의 기회인지 아니면 추매의 기회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100% 들고 가지 마세요. 50% 대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정 정도 캐시를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 추매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슈퍼 개미들이 물량을 들고 있어요.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략, 공매 세력들의 전략, 이런 내용들이 박 대표의 리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타점도 알려드리고요. 문자로 대안이라 보내시면 타점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사모펀드 리포트. 오히려 내일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들에. 아침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침에 꼭 캐시고요. 이거 하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 3호라 보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 대표의 대한광통신 리포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그 다음에 문자 신호까지 연휴에 모두 신청해 놓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미리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총도 준비해야 되고 갑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침해할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